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 지킴이 박보경입니다. 보험은 수학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우리의 일생을 확률과 통계로 수치화하고 이를 계산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보험인데요. 이 싸움에서 제대로 잘 알고 제대로 잘 계산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나의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입해보는 시간 저희가 전화 문자 열어둘 거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1688-600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3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보험 관련 궁금증 저희가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는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소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필요하게 새는 보험료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전문가입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보험 해결사 김윤호입니다. 보험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의 보장 자산을 책임져줄 보험 전문가 서인국입니다. 네, 보험은 수학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왠지 좀 수학을 잘했을 것 같은 네 분의 전문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궁금하시죠? 저희 영상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험극장 허씨네. 허당 씨네 집에 손님이 온 모양인데요. 누구세요? 언니 저예요. 어머 아가씨. 얼른 들어오세요. 허당 씨 여동생이 놀러 왔나 본데요. 근데 이 럭셔리한 느낌은 뭐야? 하이 오빠. 오빠 안녕? 근데 이 집에 맨날 들어올 때마다 어두워. 언니 전기세 좀 아끼지 말아요. 뭐? 선글라스나 벗어. 어디 해외여행 왔어? 아이고 누가 허영씨 많이 이랄까봐. 오빠는 야 뭐? 패션도 모르면서. 아이고 패션 두 번 알았다가는 아주 그냥 아이고 거덜나겠다.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오빠 정신 차려. 아, 허당 씨 동생 이름이 허영심 씨였구나. 진짜. 어쩐지 남다르더라. 집에 살아서 좀 갇혀 있어. 네가 그러면 사갖고 오든지. 언니 보기 창피하시다. 근데 아가씨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지나다가 들렸죠. 잘 지내셨지 않니? 야 됐고 서른이 너무 길다. 볼록이나 얘기해. 오빠 나 돈 좀 빌려줘. 뭐 돈? 응. 너 그럼 그렇지. 영심 씨가 오빠네를 찾아온 이유가 돈 때문이었나 본데요. 있어. 어머 아가씨가 훨씬 저보다 잘 입고 잘 쓰시면서 갑자기 웬 돈이래요? 아니 언니 저 그렇게 서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입으니까 좀 비싸 보이고 그러는 거지. 당신은 얘 말 듣지도 마. 야 가. 아 빨리 얘 집으로 가. 야 여기 갖다 소금 뿌려 빨리. 오빠 나 급하단 말이야. 보험료 내야 돼. 보험료? 친구가 사정 해가지고 들었는데 그게 벌써 10년째야. 보험료 밀려서 해지하면 아깝잖아. 응? 오빠. 아니 근데 뭔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요? 보장이 빵빵하니까 그렇지 언니. 이 보험 하나면 치료도 다 되고 노후 보장까지 다 된다니까요. 빌려주기엔 못 믿었고 그렇다고 안 빌려주기도 어려운 상황. 그래 이번 딱 한 번만이다. 알았어 오빠.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약속 도장. 아유 내가 이 화상 때문에 못 산다 못 살. 아유 진짜. 고마워. 근데 그 보험이 그렇게 좋대? 그렇다니까. 그래요. 어떤 보험인지 나도 솔깃한데 같이 봐요. 응? 이거야? 아 진짜 괜찮은 것 같다. 당신도 봐봐. 응? 어디? 괜찮지? 뭐? 시아의 종신보험? CI 종신보험. 허영심 씨 말처럼 만능보험이 맞을까요? 아내의 반응을 보면 영 아닌 것 같은데. 이들의 이야기 잠시 뒤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 오늘의 주제가요. 이것만은 절대 NO.
호갱보험 팁 5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호갱이라고 하면은 왜 호구 고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뭐 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네, 네, 안 좋은 호갱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표현이 신조어인데 좀 어리숙한 고객들에게 쓰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인호 전문가님이 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세요. 과한 준비를 하시는데 이 호갱 보험에 대해서 사행시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굳이. 네, 이것 때문에 어제 밤을 샜습니다. 운 좀 한번 띄워주세요. 그럴까요? 저희 네. 같이? 네. 자, 하나, 둘, 셋. 호, 호갱이 되었습니다. 갱.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 그래서 가입했는데 잘한다. 보,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은 작대요. 험. 험난한 보험 선택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와. 잘 살리셨어요. 그러니 이 부분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상당히 잘 살려주셨습니다. 호갱보험에 대해서 저희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제 바꿔 말한다면 최악의 보험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어떤 걸까요? 이 최악의 보험이라면 네. 두 가지 정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돈값을 못하는 보험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게 비용 대비 효율이기 때문에 내가 낸 만큼의 값어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보험료로 30만 원씩 매달 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30만 원이면 이 보험료 치고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건 병원에 가면 이제 아프거나 다쳐서 보험금을 빵빵하게 받는 걸 이제 기대를 많이들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CI 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병원 가서 내가 보험금을 받는 것보다는 사망했을 경우에 받는 것 위주로 이제 보험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서는 별거 못 받고요. 죽었을 때만 많이 받는 형태의 보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적에 맞는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보험금을 못 받으면 잘못 가입한 보험이잖아요. 네. 근데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보험을 가장이 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에 남겨주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잘 가입한 보험이죠. 아주 제대로 된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이렇게 목적에 맞게 상품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회사에는 많이 남고 가입자한테는 이득이 없는 형태의 보험을 호갱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오늘 정말 많은 얘기가 쏟아지겠구나. 오늘도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오늘 함께 지켜보시고요. 자, 스텝을 차근차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반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확인해야 될 호갱보험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무려 5개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짠. 호갱보험 탑5 5가지 항목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1번부터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인 척하는 종신보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서인국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종신보험이라고 하면은 사망 시에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죠. 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상품명을 보니까 끝에 종신보험이라고 쓰여져 있다면은 그 보험은 사망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서 만들어진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종신보험을 월 10만 원씩 가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만 원의 70%가 이 사망에 대한 보험료로 쓰이고요. 네. 나머지 30%인 3만 원이 이 보장성 보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상해나 질병에 대한 진단금이나 후유장애, 입원, 수술비, 실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종신보험 안에 건강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의 진건을 살펴보면은 이 특약들의 구성이 이 만기가 짧거나 아니면은 이 보장의 범위가 협소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네. 또한 계속 매년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되는 갱신형 특약들이 많습니다. 또한 같은 보험금을 받는 특약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이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순수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보험료가 비쌀까요?
결국에는 종신보험이 가장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사망담보가 들어있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네. 상해나 질병을 중심으로 한 순수 보장성 건강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네.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핏 보면 건강보험인 것처럼 보이지만 종신보험인 거는 꼭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거 시작부터 좀 센 얘기 들려주셨고요. 두 번째 항목 볼까요? 건강보험인 척하는 CI보험. 저 얘 CI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CI가 무슨 뜻인지부터 간단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CI는 크리티컬 일리스. 네, 발음 괜찮죠? 네. 이 크리티컬 일리스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치명적 혹은 중대한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CI 보험이 나오게 된 계기는요. 예전처럼 실손보험이 없었을 때 사망보험금 안에서 중대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치료비로 선지급해서 넉넉한 치료 자금으로 쓰라고 나온 보험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으로 나왔죠. 하지만 이제 실손보험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실손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중에 일부를 굳이 뺏어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뜻으로 나온 CI 보험이 치명적인, 정말 이름 그대로 치명적인 단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보험금 지급이 제때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가입을 했는데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준다. 이 예를 들면은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네. CI 보험에서는 중대한 뇌졸중을 보상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뇌졸중 진단이 당연히 발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엔드 조건입니다. 일상생활 장애가 25% 이상의 후유 장애가 남아야지만이 CI 보험에 가입한 중대한 뇌졸중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에 해당이 되면은 바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 일상 후유장애 25%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요. 질병이 발생하고 나서 최소 6개월 이상의 경과 기간이 거쳐야지 의사들이 후유장애 소견서를 써줍니다. 뇌졸중이 발병하고 6개월 이내에 치료 기간 동안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은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제한 조건이 있으면 이게 보험금을 주겠다는 건가요? 안 주겠다는 건가요? 안 주려고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보험금 지급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I 보험은 보험회사와 금감원에서 많은 민원 대상이 되고 있고 피해야 될 보험 중에 첫 번째 1순위 보험입니다. 네. 아니 매달 보험료는 납입했는데 내가 받고 싶을 때 못 받으니까 민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CI 보험이 단점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한 뇌졸중이 좀 보험금을 받기가 가장 또 힘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25% 이상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상세하게 보면 내가 혼자 옷을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돼야지 10%예요. 이것만 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요. 또 혼자 샤워를 하지 못할 때가 10%. 혼자 100m 이상의 거리를 걸을 수 없을 때가 10%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금을 받기가 힘든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분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보험입니다. 또 선지급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의 50% 혹은 80%를 미리 선지급해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거의 20%에서 30% 정도 더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하나만 지급받고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대한 암이 발병이 돼서 보험금을 만약에 수령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말기 폐질환, 말기 신부전증에 걸리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착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질병의 발병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딱 하나만 받고 끝나면 굉장히 아쉽겠죠. 그만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현재도 많은 분들이 CI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설계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잘 안 해주시고 또 보험회사에서도 CI라는 문구를 가린 상태로 판매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정리를 하자면은 CI 보험은 보험금을 받기 힘든 보험, 보험료가 비싼 보험, 그리고 선착순 보험, 억울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이 없네요. 좋은 네, 표현이 없는 굉장히 것 좀 같아요. 암울한 보험이에요. 사실상 이거를 알게 되면은 되게 암울해져요. 요
1번, 2번을 보니까 건강보험인 척하는 종신보험, 건강보험인 척하는 CI보험. 두 개 중에 뭐가 더 나쁜 걸까요? 이게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은 단순하게 나올 수 있는 답인데요. 네. 바늘도둑이 나쁠까요? 소도둑이 나쁠까요? 네, 둘 다 똑같은 도둑인데 당연히 소도둑이 더 나쁘겠죠? 그렇네요. 큰 걸 훔쳤으니까. 네, CI보험이 소도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단비 특약을 넣을 때 중대한이나 치명적이라는 이런 단서가 안 붙어요. 근데 CI보험 앞에 붙어 있는 중대한 치명적이라는 이 독소 조항은 이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을 등 돌리게 만드는 마치 자살폭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지어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민원이나 뭐 금감원 등의 신고, 하다못해 소송 등을 통해서 힘겹게 보험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는 보험회사나 이 보험 판매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이런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알고도 안 움직이면 죄가 된다. 네, 제가 한 말입니다. 네. 네. 이 현명한 부모님이라면 내가 집에 CI 보험이 있다면 이것을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삭제하고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저희 현명한 보험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매번 뭔가 이렇게 좀 명언을 제조해 주시는데 오늘도 잘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또 차트를 만나볼게요. 실비보험인 척하는 종신보험. 이 종신보험이 보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좀 숨기고 감추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종신보험이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험입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이 보험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네. 집중해보세요. 이런 거 좋아요. 이 종신보험자가 들어가는 보험들, 뭐 CI 보험도 CI 종신보험이죠. 네. 이 종신보험은 보험회사에서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구조상 보험회사가 많이 남게 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영업사원에게도 많이 남아요. 보험회사에서는 자꾸 이 종신보험에 여러 가지 기능을 붙여서 네. 영업사원들이 포장하기 좋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네. 영업사원들은 또 그걸 굉장히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이 포장지를 이제 금포장지 둘러서 판매를 하려고 애쓰게 되고 또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이 실비보험인 척하는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실손의료비 보험이라는 거는 사실 필수적인 거고요. 네. 꼭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인데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이것만 딱 가입하면 사실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저는 지금 정확하게 12,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네. 보통 뭐 연령대가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비싸서 뭐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지만 네.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보통 실손의료비 가지고 있는 것들이 5만 원, 6만 원 혹은 10만 원까지도 될 거예요. 불필요한 특약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장을 크게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왠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왜요? 실손의료비 보험은 보험회사에서도 보험 영업사원에게도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 팔면 10,000원짜리 보험이잖아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몇백 원, 1,000원 막 남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그 가입자는 실손의료비 보험을 원했지만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다른 것들까지 넣어가지고 막 5만 원, 10만 원짜리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얘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 잡혀가나요? 괜찮으실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 한 번쯤 증권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어디서나 좀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인 척하는 종신보험, 또 종신보험 얘기예요. 사실 종신보험의 이율이 굉장히 높아요. 연금이나 연금저축보험보다도 네. 뭐 1% 이상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으면은 당연히 이것도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환용할 때 연금보다 당연히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거는 장점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율이 정확하게 이 내가 낸 보험료가 전부 다 이 이율에 투자가 되냐 네. 이렇게 굴러가냐 이율로 그게 절대 아니에요. 사업비 그리고 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연금이나 저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설계사분들께서 장점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단점, 뭐 사업비라든가 그리고 원금이 언제 돌아온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상담을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 볼게요. 이번에도 또 종신보험이래나?
투자 연금인 척하는 변액 종신보험.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이번에는 우리 서인국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네. 일단 종신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시 이율에 따라 움직이는 공시형 상품과 그다음에 투자를 해서 운영이 되는 변액 상품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액 상품을 좀 쉽게 풀이하자면은 네. 액수가 변한다. 즉, 이 주식이나 펀드, 채권에 투자를 해서 실적이 좋으면 내가 받는 사망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 연금 수령액이 커질 테고요. 네. 반면에 또 투자 수익률이 악화가 된다면은 내가 받는 보험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 투자성 순수 연금보험이 아니라 네. 투자성 변액 종신보험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허.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주는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렇다면은 순수 연금 상품보다 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셉니다. 어. 보통 변액 종신보험의 그 사업비는 네. 대략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보험을 가입해서 투자 수익률을 얻으려면은 최소 펀드나 주식 수익률이 네. 30% 이상이 되어야지만 어. 결국에는 내가 플러스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식이나 펀드 수익률이 30%가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요 탑5에 꼽힌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노후에 뭔가 투자 연금이라든지 노후 자금 필요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준비를 그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투자형 연금을 가입을 하실 때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상품보다는 사망보험금이 없이 정말 순수하게 내가 낸 돈이 전부 다 투자형으로 상품이 되는 상품, 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일반적으로 사망 특약이 안 들어가 있는 연금 상품이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한 10% 이상 정도를 떼게끔 되어 있어요. 아. 예. 하지만 종신이 들어가 있는 연금 상품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근데 이거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추가 납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내가 내야 될 돈을 1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매달 추가 납입을 20만 원을 더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는 사업비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추가 납입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시면은 회사에서 가져가는 사업비가 약 3% 정도로 10% 넘어가는 사업비를 3% 정도로 파격적으로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전장치가 있는 연금 상품을 좀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이 예전에는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이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뭐 원금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받아가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변액 상품이라 하더라도 몇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낸 금액이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무조건 내가 낸 금액을 보장해주는 연금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손실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매 달마다 주는 이자를 단위 5%로 고정적으로 주는 연금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투자한 기간 동안 최고의 수익이 난 그 수익률로 모든 연금액을 합쳐서 지급을 해주는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투자형 연금 상품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많은 수익을 내야 내 연금 생활, 내 노후 생활에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겠죠. 이런 안전장치들을 이용하지 않으신다면은 정말 말 그대로 호갱이 되는 거고요. 이런 안전장치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요 5가지 항목에 내 보험이 포함된다라면 정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 나는 호객님이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드신다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24시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호갱보험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화반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험극장 허신의 그 뒷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보험료날 돈을 빌리러 허신혜를 찾은 동생 허영심 씨. 보장이 큰 보험이라는 말에 허당 씨도 솔깃했는데요. 그때 난데없이 스톱을 외친 아내. 무슨 일일까요? 당신 왜 그래? 언니 어디 아파요?
아픈 건 제가 아니라 아가씨 보험이죠. CI 종신보험이라뇨. 아가씨 이거 속은 거 아니에요? 속았다니요. 이 보장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 당신이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되게 좋아 보이던데? 아, 두 사람 아내의 말을 믿지 않는데요. 그래, 이거 봐봐. 기다려봐. 내가 전화 좀 하고. 네, 전문가님. 네. 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 집으로요. 참다 못한 아내, 네. 보험 전문가를 부를 모양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등장한 보험 전문가. 허영심 씨의 보험의 문제점, 이제 알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아, 이건가요? 상품을 매 눈으로 확인하는 전문가. 세 사람 괜히 긴장이 되는데요. 단언컨대 이 보험으로는 보장받을 확률이 0%입니다. 야, 이게 뭐야? 아가씨. 아니, 들어간 돈이 얼만데 확률이 0%라뇨. 10년 동안 냈어요. 감정 결과 잘못 가입한 보험이 맞나 본데요. 보험료 없어서 돈 빌리러 왔다가 이건 또 무슨 소리래요? 한마디로 속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이 맨수야. 내가 있잖아. 진짜. 내가 이렇게 아유. 진짜 내가 이렇게 알았어? 진짜. 이게 CI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인 건데요. 중풍과 암으로 고생한 아버지 때문에 미리 보장을 든든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돈만 나가는 애물단지 보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어지러워. 머리가 팽팽 도네.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결론은 별로라는 거잖아. 거봐. 내 말이 맞죠, 아가씨? 아우, 저 이제 어떡해요, 전문가님. 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다들 집중하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만 내고 제대로 보장도 못 받는 호갱보험에서 탈출하는 방법. 저희한테도 속 시원히 알려주세요. 아, 깜짝 놀랐네. 와, 정말 명년기를 너무 잘 봤어, 진짜. 언제 저거 찍으셨어요? 허당신의 부부가 제가 맨날 VCR로 보다 보니까 너무 속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번에 직접 가서 제가 상담을 좀 내가 해야겠다 나가야겠다. 네, 해서 다녀왔습니다. 출연료 받으셨어요? 출연료라니요? 직접 상담해드리는데 무료로 해드립니다. 다음에 또 누구 출연하실 분 안 계실래나? 저희 원하시면. 잘생긴 저기 박동수 전무관님이 하셔야죠. 제가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